생각보다 1단원이라 그런지 질문은 많지가 않네요. 그리고 슬슬 이게 원래는 원장님 수업이랑 진도 한 단원 정도 차이 나게끔 원래 가기로 했거든. 근데 원래 쓰는 스타일은 일주일에 한 300문제 정도 돼요. 이렇게 나가면 원장님 진도를 내가 따라잡아. 지금 약간 조절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숙제 어때요? 할만해요? 할만해? 속도를 조금 붙여도 되겠어요? 진짜 빡셀 거야. 진짜. 여러분들 1년 선배들은 진짜 그 수업하다가 토한 학생도 있어. 수업하다가 토했어. 살려달라고 그러고. 이게 좀 빨리빨리 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학기가 시작되면은 뭐 고쟁이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각 학교 기출문제도 좀 봐야 되고 특히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뭐 저기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어려운 시험 학교들 있죠. 그거를 1학기 같은 경우는 기출 거의 한 40개 이상 본 것 같아. 거의 매시간 하나 이상 보기도 했고 그거 가지고 이제 시험 완전 직전이 되면 이제 개인별로 여태까지 기출 문제나 문제집에서 틀렸던 거 테스트 봤던 것 중에 틀렸던 것들만 각자 쌤이 다 편집해가지고 오답 자료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거 복습하시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첫 시험이야. 첫 시험에서 몇 등급에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냐.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뭐 특목고 특성상 학년이 바뀌면은 이제 학년이나 과정이 좀 바뀌면 조금 등급 왔다 갔다 거리긴 하긴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1학년 때 받은 등급이 3학년 때 받은 등급까지 대부분 그대로 갑니다. 평균이. 과목별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도 평균 내보면 항상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내신을 못 받은 상태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점점 좀 올라가는 게 이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선생님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국제고가 내신 따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 실력이 다 비슷해서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잘하는 과목들의 주특기가 있어. 내가 조금 못하는 과목에서는 다른 친구가 그렇게 해서 등급을 가져가고 내가 잘하는 과목에서는 내가 등급을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압도적인 1등이 보통 그래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국제고 같은 경우는 전교 1등이 내신이 1점대가 안 나오는 경우도 좀 있어요. 가끔 2점대 초반 보통 나오거나 압도적으로 잘해야 이제 내신이 1점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목표가 원장님이 여러분들 전 과목 다 관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학만 내신을 아무리 잘 받아봐야 다른 과목에서 성적이 안 나와주면 좋은 데로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신이 2점대 이상 나와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거고 못해도 3점대까지 나오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희도 좀 생각하는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그런 대학들을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국제고를 간 이상 그 정도 목표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쌤이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는
목표는 크게 잡았으니까 그 목표만큼 대신에 하셔야 돼요. 국제고 왔으니까 좋은 대학 가는 거 어느 정도 따놓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국제고는 전교생의 절반은 학교 잘 가고 절반은 못 가. 우리는 일단 그 절반 안에 들어야 되잖아. 그 절반 안에 드는 게 생각보다 빡세.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아마 우리가 조금 시간 지나면 너네들끼리 이제 좀 어떻게 얼굴 좀 텄어요? 아직도 어사야? 그래요? 여기서 원래 좀 친분이 있었던 사이 이렇게 둘 아니요? 의심했어요? 그래요? 되게 찡찡 같아 보인다. 그다음에 또 수라하고 우진이는 원래 좀 알던 사이? 나머지는? 없어요? 여기 OT까지 갔다 왔잖아. OT 날 뭐 했어요? 저희 검사 때문에 그 2박 3일로 안 하고 그냥 당일날 부모님이랑 갔다 왔어요. 부모님이랑 갔어?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너네만 간 게 아니야? 아무것도 못했겠네. 그래요? 부모님이 시간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택시 타고 같이 봤어요. 이렇게 작년 지금 2학년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OT 갔다 오고 나서부터 애들이 좀 급격하게 친해져서 분위기도 좀 풀어지고 그랬었는데 우리 이렇게 약간 이런 장례식 분위기를 내가 그런 분위기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조용하면은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겨도 질문을 하기가 좀 꺼려지게 되거든. 분위기상 이 정적을 깬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부담감이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끼리는 좀 친해지시고 일부러라도 서로 어차피 3년 내내 앞으로 계속 붙어 다닐 거라서 뭐 정원이 140명밖에 안 되기도 하고 몇 번까지 일단 한 반에 20명 조금 넘는 거잖아. 엄청 친해져요. 들어보면 알겠지만 엄청 친해지고 그리고 사귀다가 깨지고 안 분위기 십창나고 뭐 그거 이게 계속 하는 겁니다. 뭐 재밌을 거예요. 기숙사 생활하면은 혹시 기숙사 생활 해본 적 없지 다? 네. 기숙사 생활밖에 없었죠.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한 3월 이제 학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뭐 동아리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이제 가는 학교에 대해서 이제 뭐 월별로 혹은 어떤 특정한 시험에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공부했더니 뭐가 잘 됐더라, 뭐가 잘 안 됐더라,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 요거 어차피 그래서 2학년 선배들이랑 아마 좀 시간을 마련할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이랑도 좀 친해지시고 그래서 최대한 정보 얻을 수 있는 거를 좀 다 정보를 얻으시고 그래서 지금 2학년 애들도 3학년 애들 이제 한테 똑같이 그렇게 했었거든. 이렇게 해서 2학년 애들도 처음에 되게 조용했거든. 이 분위기였는데 다 미친놈들이었어. 또라이야.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 원래 다들 어디 한 구석이 다 좀
특이한 구석들이 원래 보통 다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특이점들이 다 하나씩 있을 거예요. 뭐라고 쓰인 거지? 맨 위에 뭐라고 적은 거야? 네? 페이지 수. 메뉴 마플. 아 마플이야? 네. 전년보다는 마블로 보이네. 그렇구나. 자 어디부터 볼 거냐면요. 27번 보겠습니다. 27번. 네. 자, 27번 보시면요. 자, 쌤이 이거 저번 시간에 다항식의 연산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다항식의 연산, 항등식, 나머정리, 인수분해 다 기본 폼이 뭐라고 그랬죠? 어떤 다항식을 뭔가로 나눴을 때 이 항상 뭔가 나머지의 형태로 이렇게 나올 건데,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뭐 다항식의 연산부터 시작해서 인수분해, 항등식, 나머정리 사실 다 기본 폼이 여기 안에서 다 출발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그냥 다항식의 연산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다항식은 두 개의 다항식의 곱과 합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뭐 어떤 개념이냐면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은 똑같이 다항식이고 다항식과 그럼 다항식을 더해도 다항식이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항등식의 개념이랑도 똑같이 연결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모양을 이제 맞추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fx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더라도 서로 모양은 다르지만 사실상 어떤 식이다? 네, 같은 식이라는 개념에서부터 다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27번의 대표적인 유형인데, 자, px를 x-1로 나누면 그때 몫을 p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할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x-px를 x-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구해야 돼. 그러면 자, 우리한테 주어진 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얘를 뭘로 만들어줘야 돼? 이 식을 xpx를 만들려면 양변에 x를 곱하겠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봅시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얘를 똑같이 x-1로 나눈 걸로 볼 거지. 그러면 요거를 나누는 수로 보면 이제 얘가 사실 몫의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 어떤 문제? 어떤 문제가 있죠 지금? 나누고자 하는 요 식이 몇 차야? 1차인데 지금 나머지 형태도 뭘로? 1차. 차수가 같으면 네. 안 되죠. 얘 차수를 하나 떨어뜨려야 되거든.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RX를 요걸로 한 번 더 나눌 수 있다는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숫자로 치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원래 8이라는 수는 3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예요? 2요. 그리고 나머지 2. 원래 이게 정상인데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 숫자로 생각을 하면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얘 이상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얘를 한 번 더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나누기 처리를 해가지고 몫이 3 곱하기 1하고 3 곱하기 1이 두 개 있으니까 3 곱하기 2로 바꿔주고 얘는 2만 남기는 거예요. 오케이? 이 작업을 이제 다항식에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누고자 하는 수와 나머지가 누가 더 크냐 작냐를 다항식에서는 차수를 보고 결정하는 거야.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RX를
x-1로 나누면 몫이 얼마야? R. R. 그러면 잘 봐요. 이게 플러스 얼마를 해야 얘랑 같아지지? 어려요. 네. 똑같이 알아서 하면 되죠.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어차피 다시 얘로 바뀌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어떻게? 어차피 x-x-를 공통으로 들어있죠. 그럼 x-1로 묶었을 때 여기 들어가는 게 xqx 플러스 r이 들어갈 거고 여기 플러스 r이 되겠죠. 이게 실제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러니까 모양만 보면 돼. 모양. 나누고자 하는 수 요거를 우리는 제수라고 부르거든.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나머지 항상 유형들. 그럼 우리가 요게 제수잖아. 그럼 요게 몫인 거죠. 요게 나머지. 됩니까? 그럼 몇 번? 4번. 4번이 답이다. 됐어요? 쌤이 나머지 정리까지, 그러니까 요거 1단원, 2단원, 3단원, 일단은 2단원, 3단원까지 전부 다 이 기본품 요걸로 가지고 다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도 요 틀 안에서 어차피 다 풀 수 있습니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어디 볼 거냐면요. 62번 볼 거예요. 자, 62번. 요 복수공식에 다 있던 거죠. fx, y, z가 x세제곱, y세제곱, z세제곱 다 합의 빼기 3xy z인데 자 이게 지금 1인 세시수 A, B, C에 대해서 요건데 그럼 이제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 봅시다. 일단 요거 식이 그러면 어떻게 돼? A, B, C는 어떻게 돼? 네. 요거에 마이너스 네. 지금 여기 1이란 얘기지.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얘가 필요한 거잖아. 그죠? 근데 봤을 때 엄두가 안 나죠. 요거 왜냐면 봐봐. 이게 그럼 여기 자리에 들어가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해줘야 되잖아. 우리가 배운 공식 중에 이거 세제곱 자리가 있었어? 없었거든. 걔를 직접 전개하는 문제는 아닐 거라는 게 일단 전제죠. 이해돼요?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돼?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 네.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 A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의 모양을 바꿔서 풀어야 되겠지.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갖다가 가 보면 자, 어차피 요 공식이 요거 합이 일단 들어가겠죠. 다 더하면 A 플러스 요거는 남고 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빼기 A 빼기 B C 빼기 C인데 2분의 네, 그럼 요것도 봐봐. 이걸 일일이 제곱 더한 다음에 또 두 개씩 또 가기에는 너무 복잡해지게 뻔하죠. 그러면 우리 근데 요것도 공식 바꿀 줄 알잖아. 네. 분해로 묶어서 여기서 여기 빼면
2b 마이너스 네. 그다음에 얘는 BC 마이너스 네. 그다음에 얘는 빼면 A 마이너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난 게 어차피 요거 있죠, 요거. 얘가 어차피 요 식을 이제 쭉 변형을 하게 되면 요거일 텐데. 그죠? 근데 어차피 요 모양이 결국에는 요거 바꿨을 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어차피 여기 앞에 곱해진 건 똑같이 있죠? 여기하고 여기에 이제 차이만 생각하면 되죠. 자, 여기에 다 2 다 들어있으니까 이걸 바깥으로 빼면 얼마나 남아? 얼마? 2가 여기 저희 제곱식 안으로 들어가 있죠. 그럼 실제 전개하면 이게 4가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바꿔서 얘들을 지우고 여기에 곱하기 사실 이렇게 된 거랑 똑같은 거지. 거기 A 아, A요? 됐습니까? 그럼 기존에 있던 요거 곱하기 얘가 1이었잖아. 그러면 똑같아. 요거 곱하기 요거는 1인 거지. 거기 그냥 몇 배 된 거야? 네, 4가 곱해서 최종값 얼마? 4가 되는 거죠. 됐어요? 무조건 이 식의 모양을 건드리는 거야. 기존에 알고 있던 요 문제에서 던져준 조건 안에서 새롭게 구하라고 한 식을 갖다가 무조건 포를 갖다가 풀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의 문제 풀어 나가면서 결국 이 풀이의 포인트는 뭐가 바뀌냐가 포인트는 되겠지. 기존의 그 폼을 최대한 비슷한 걸 찾아서 그 안에서 차이점을 계속 찾아야 돼. 오케이?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계속 그런 식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74번으로 갈게요. 자, 세수 xy z에서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요거의 값을 구하래요. 자, 얘는 그럼 기본적으로 또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한 이제 싸움인데, 식을 또 변형을 해야 돼. 어디 변형할까? 묶어서 네, 왠지 두 개씩 묶고 싶지 않아요? 그럼 앞에 있는 건 yz로 묶으면 y 플러스 z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바꿀 수 있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이니까 네. 아까 한 개씩 그렇죠. 이야기했던 요거를 각각 변형시킬 수가 있죠. 문제에서 던져준 식까지. 바꾸면 y 플러스 z를 1-x로 바꿔서 보는 거고요.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YZ, XZ, XY 하나씩 나오죠. 두 개. 이렇게 나오고 뒤에는 다 XYZ, XYZ, XYZ 이렇게 나오지. 그래? 문제에서 시간 다 던져줬으니까 5 빼기 9가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변형하는 툴에 대해서 아 이렇게도 변형할 수 있구나 이거를 문제를 풀면서 경험치를 쌓는 거예요. 계속. 오케이? 중간고사 그때까지.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로는 물론 인수분해라든지 이런 거 하는 문제가 계속 나오긴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복잡한 형태로 물어보진 않아요. 이게 직접적인 시험 범위만 아니면 어쨌거나 우리는 그냥 계산하는 과정 중에 일부로 쓰이는 것 뿐이지 이 단원 자체는 요거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니 자체가 포인트인 문제잖아. 그래서 얘가 좀 되게 어렵고 좀 복잡한 형태로 이렇게 문제를 내는데 실제 나중에 우리가 뒤에 뭐 방정식을 풀든 부등식을 풀든 기타 연산적인 어떤 문제를 내도 그냥 이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는 모양으로만 보통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고수형식 그 테스트 때 본 거에 그 공식만 정확하게 명확하게 있으면 계산하는데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자, 다음에 75번도 볼게요. 두 실수 XY에 대하여 자, 7승 더하기 7승과라고 했거든.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7승 더하기 7승 해본 적 있어요? 우리가 배운 곱셈 공식 안에서 없었지. 그럼 얘를 뭔가 다른 형태로 구하라는 얘기인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야 될까? 세제곱 네. 보통은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긴 해. 사실 뭐 1차, 2차 해도 되고 2차, 5차 해도 되고 3차, 3차 해도 상관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가장 간단하게 구한 꼴이 3차하고 4차끼리 곱하기. 이렇게 되면 x의 7승과 y의 7승도 나오긴 하는데 모두 넣어. x 세제곱 y 4제곱과 x 4제곱 y 세제곱이 나오죠. 걔는 빼야 되지. 뺄 건데 뭐로 묶을 수 있어? X 제곱 Y 세제곱. 네, 묶고 나서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x 플러스 y는 어차피 1이라고 줬으니까 얘는 필요가 없고 이제 x, y는 어떻게 돼요? 요거의 제곱에서 요거를 빼면은 2xy가 되지. 맞아? 그럼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잖아. 거기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Y. 네,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마이너스 1이면 돼. 플러스 1이겠죠. 돼요? 그럼 이제 얘만 해결하면 돼. 이거 두 개만. 자, 요거는 우리의 곱셈공식 변형 공식입니다. 어떻게 돼요? X Y. 아, 이거 그냥 곱셈공식으로 가도 되겠는데? x 플러스 y 이걸로 가도 돼요. 어차피 다 나와 있거든, 값이. 그러네. x 플러스 y가 1이고 그다음에 요거 한 게 3이고 이게 플러스 1이죠. 4가 되겠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구해? 요거의 제곱에서 뭐를 빼면? 네, 요거 제곱하면 되지. 얘는 1이니까 여기 지금 3이라며. 그럼 9 빼기 2죠. 하나요? 실례겠네. 됐어요?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여기 4, 7, 28에 1 더하니까 29. 됐습니까? 이해 안 가는 거 있나요? 괜찮아요?
제가 네. 질문한 거 설명 안 해주셨어요. 몇 번이요? 79번. 아, 75번 끝날 거예요. 네. 아, 이거 찍었나? 사진 찍기 담당이 누구야? 딱히 정해진 거 없어? 네? 기울어졌지. 문제로 갑시다. 79번. 자, 다항식 P1x, P2x, P3x 이렇게 쭉 갈 건데,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족번은 P1x는요. 이렇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요거의 x제곱의 개수죠. 자, 그럼 요거는 이런 문제는 항상 무조건 규칙 찾는 문제거든. 첫 번째 식을 주어줬고 그 다음 거를 구하려는 규칙을 알려줬죠. 원래 기본적으로는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서, 자, 예를 들어서 P1x가 이렇게 있으니까 P2x는 식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요 P1에다가 x축으로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겠죠. 맞죠? 자, 그러면 이 P2x는 요거 자리에다가 그냥 그대로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그럼 요거 가지고 또 그럼 P3를 구한다 그러면 그럼 여기에 지금 2가 들어간 거잖아. 그럼 여기에 또 P2라는 요 식 안에다가 x 플러스 2를 갖다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똑같아. 요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2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원래 기존에 있던 1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플러스 2까지 추가되는 거야. 그래서 일본 1하고 1을 안 합치고 그냥 쌤은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러면 P4x는 이제 뒤에 뭐까지? 네, 3까지 계속 추가돼. 들이. 그럼 이렇게 가서 마지막에 어차피 여기 10까지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더해지겠어? 9까지 더해지겠죠.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죠? 네, 그럼 x 제곱의 개수를 구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우리가 좀 골 때리게 생겼죠? 이렇게 될 텐데. 봅시다. 1부터 9까지 해볼까? 네. 이렇게 된 거죠. 어차피 우리 2차만 꺼낼 거잖아. 2차 계수는 여기하고 여기 두 개밖에 못 나와요. 여기서 2차 계수는 뭐밖에 안 돼? 어차피 얘 전개해봤자 이게 완전 제곱식이라고. 근데 x제곱 무조건 x제곱 하나밖에 안 나오지. 여기서 x제곱 하나 뽑아낼 수 있고. 자 여기서 2차에서 어떻게 뽑아? 완전 세제곱식이니까. X제곱 앞에 3 곱하고 45. 40 이렇게 되죠. 거기에다가 이제 요 앞에 계속 1 이거 더하면 되죠. 얼마? 얼마? 100 49라고요? 36, 136. 136이 아니에요? 요거 계산. 그런데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스타일 문제는 약간 이게 모의고사 같은데 조금 나오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추론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한 명이 찍으면 다 올려줄 거 아니야? 다 찍고 있어. 그러면은 지금 이게 뭐였지? 이해는. 예은이. 오늘 예은이가 찍어주세요. 찍어서 이따 우리 단톡방에 올려줘. 됐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면 저거고. 이 뒤에 그럼 질문 줄줄이 달린 게 이거 둘 거야? 이다음 거 질문까지 올려준 거 같은데. 올렸어? 누가 올렸지? 올렸어요. 이다음 거는 일단 다음 시간에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벌써 1월 중순이잖아. 근데 우리가 2월 말까지 끝내야 되잖아. 그래서 사실은 진도를 속도를 되게 많이 내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원장님도 지금 진도 특강을 나가고 있는 거고 화요일 날. 그래서 쌤이랑도 해야 되는데. 설 이후에 할 수 있거든. 아니면 그 설이 있는 그 주부터 그 주부터 한 3주 정도 할 수 있는데 한 번이 될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일지 두 번일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진도가 좀 느리다 싶으면 일주일에 두 번은 해야 될 것 같고 진도가 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한 번만 하면 되긴 하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하는 게 개념서가 아니라 유형서라서 질문이 좀 많아지거나 분명히 뒤쪽 단어만 질문 많아질 거거든. 어쩔 수 없이 특히 원방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아마 질문 많을 텐데 그게 보통 한 타임에 소화가 다 될지 안 될지를 쌤이 아직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서 질문 받는 상황이나 이런 거 좀 보고 그다음에 좀 결정을 할게요. 숙제 많이 내기로 되게 유명하거든.
자, 그 다음에 우리 2단원. 2단원이 나머지 정리와 대표적인 유형들 위주로 쌤이 좀 짚어드릴 테니까 간단한 것부터 좀 봅시다. 자, 앞에 유형 1번, 유형 2번, 유형 3번, 유형 4번, 유형 5번까지 6번은 마찬가지네. 7번까지. 유형 7번까지가 항등식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등식은 기본적으로 끝이 뭐라고? 항등식이 필요. 항등식 뜻이 뭐야? 기수의 어떠한 값을 넣어도 항상 답이 성립하는. 네. 항상 무슨 얘기야? 항상 같은 식이야. 뭐가? 양변. 늘 기준으로. 여기 있는 식과 여기 있는 식이 항상 같아. 이게 같다라는 게 모양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양은 다를 수 있다. 모양은 다를 수 있는데 x에 똑같은 값만 집어넣으면 항상 결합값이 같은 거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뭐 여기가 이렇게 곱하기로 돼 있으면 얘는 뭐 전개된 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실 모양만 다르지 사실 같은 식인 거죠. 그래서 이 항등식은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기준 문자가 있어야 돼. 그냥 이 식이 항등식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건 원래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거든. 이 기준 문자. 그래서 항등식에 관련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문제에서 이제 넷 중에 하나의 말로 표현을 합니다. 모든 실수 x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나오거나 의미의 x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미 x에 대해서, 아니면 x의 값에 관계없이. x에 관한 상관없이. 이렇게 넷 중에 하나의 표현이 들어 있으면 아 얘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표현이구나 라고 이제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럼 이 항등식이라는 건 가장 기본 form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됐을 때 x에 뭐가 들어가도 결과값이 뭐로 나와야 된다고? 0만 나와야 돼. 그러면 항상 다 똑같아요. 항등식은 그럼 얘가 어떤 수가 들어가도 얘가 의미가 없게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앞에 항상 뭐를 곱해버리는 거야? 얘가 0을 갖다 집어 넣어버리면 얘가 뭐가 들어갔다가 넣었으면 0으로 끝나지. 그럼 마지막에 이 상수값만 여기다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꼭 0이 아니더라도 얘가 뭐 2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어차피 얘는 무조건 0인 거고 얘 값은 얘 따라가면 돼. 오케이? 이게 가장 기본 폼이고요. 자, 그래서 항등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내신에서 나오는 유형 몇 가지만 이제 짚어보면 결국에는 항등식의 이 구조를 통해서 어떤 차수의 개수값을 구하는 문제가 보통 대부분이거든. 그래서 그 개수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 유점 계수. 수치대입법과
그거 사실 뭐 저기 중간고사 끝나면 어차피 이따만 안 나오는데 자 개수 비교 아니 수치 대입법은 뭐야? 말 그대로 네 x에 관한 항공식이에요. 그래서 a하고 b 값 구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수치 대입법으로 푸는 거는 그냥 x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며 아무거나 직접 넣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을 넣어 0 될 거고 2를 넣어도 0 되겠죠.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0, b는 0을 만들어내는 게 수치 대입법이고 자 그럼 개수 비교법은 뭐야? 홀수와 같은 항의 개수를 받쳐주는 건 네. 자,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많이 쓰는 건 이제 얘예요. 특히 뒤에 뭐 방정식이라든지 뭐 인수분해나 우리가 다항식에 뭐 전개한다든지 그 개념 자체가 사실은 이거부터 개수비교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전개했을 때 각 차수의 그 개수를 맞춰주는 거거든. 꼴들을. 얘 같은 경우에도 이거예요. 0을 그냥 0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얘가 이런 다항식의 폼을 똑같이 가지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지. 근데 얘가 무조건 0으로 나와줘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는 개수값이 어떻게 차단돼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게 만약에 2차가 되면은 뭐 2차식이 이렇게 나왔어. 이거 똑같이 개수 비교법으로 푼다 그러면 이 0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이 개수값들을 비교해서 푸는 거를 개수비교법, 숫자를 그냥 직접 때려 넣어서 푸는 거를 수치 대입법이라고 한다. 오케이? 어려운 건 뭐 아니라서 그냥 그렇구나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문제에서 항등식은 보통 어떤 식으로 주냐, 어떤 문자가 막 섞여 있는 식을 줄 건데 얘가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모양을 직접 만들어야 돼. 근데 맨 처음에 문제에서 준 식은 그 문자로 안 묶여 있을 거야. 막 다 이렇게 흩어져 있을 거야. 그럼 그 문자를 기준으로 걔를 묶어주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것만 하시면 돼서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거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항등식을 통해서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자 개수의 합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네. 3x 내제곱 이거 세제곱인데요? 여기서부터 좀 골 때리죠? 너무 어려워 보이고.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자, 이 식을 전개했을 때 얘 모양은 자, 최대 몇 차까지 가죠? 1차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거야. 자, 그랬을 때 문제를 읽어보는 겁니다. 이건 좀 발굴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여? 네. 1을 넣는 거거든. x에다 1을 넣으면 이 모양이 나오죠. 그럼 똑같아. 여기에 x를 넣나, 여기에 x에다 1을 넣나, 여기에 x에다 1을 넣나. 사실 모양은 다르지만 뭐다? 같은 식이다. 이게 항등식의 구조잖아. 그러면 자, 요거 x에다 1을 넣으면 뭐 나와요? 8. 하나보다 2의 3승이니까. 오케이? 근데 이게 보면은 자, 요게 각 항의 개수들의 총합이지. 맞아요? 그래서 보통 어떤 다항식에서 x에다가 1을 대입한 그 함수 값이 의미하는 게 보통 뭐다? 각 개수들의
합을 의미한다라고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자,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런 건 어떻게 보여? 각각. 마이너스 1. 그렇지. 이번엔 마이너스 1을 넣어보는 거야. 마이너스 1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우리가 기존에 있던 요거 이번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이 마플마플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네, 64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스텝. 자, 위에서 아래식을 더하면 이 홀수 번째들은 더 어떻게 돼? 다 사라지고 짝수가 몇 개씩? S. 네, 2개 나오죠. 자, 따라서 얘는 얼마? 36이 되죠. 자, 그러면 나는 그럼 얘로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네, 이번에는 빼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를. 그러면 거꾸로 짝수 번째들이 날아가고 홀수 번째가 다 2개씩 넣죠.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26인가요? 얘는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기본 폼이 요거예요. 얘들하고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가장 기본 폼이니까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푸는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원래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이 되거나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올 수 있는 몇 가지 응용이 더 있긴 한데 요거는 일단 쌤이 기본 유형 여러분들이 다 풀어오시면은 조금 더 심화적인 부분으로 조금 더 설명하고 갈게요. 지금 하면은 대가리가 터질 것 같아서 됐습니까? 일단 여기서 이 정도 하면 되고 이 뒤부터는 이제 나머지 정리 하면 되거든. 항등식은 완전 내용이 짧아요. 이 정도 기본적으로 할 줄 알면 돼. 나머지는 항등식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어려운 문제는 사실 이렇게 많지가 않아. 거의 다 나머지 정리나 인수분이나 이거랑 섞여서 나올 거예요. 항상. 그리고 좀 뒤에 이제 나머지 정리를 해야 되니까 나머지 정리 어때요? 어려워요? 나머지 정리 어렵다. 잘 안 돼. 이거 시너지 정도 어때? 벌써 모르나? 혹시 센 같은 거 풀어본 적 있어요? 센 풀어봤어요? 센은 어땠어? 비슷해요? 그래? 센이 조금 더 쉬운데? 일단은 저 잠깐 쉬셨다가 나머지 정리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시고
바이블 나머지 정리는 풀만 했어요? 괜찮았어? 봅시다. 나머지 정리 뭐 기본 폼, 그 다음에 나머지를 좀 구하는 이 툴을 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가지 폼으로 웬만한 문제를 다 처리를 하는데 이거 하나 더 공부해야겠다. 여러분 그 유형 7번 한번 보실래요? 시너지 26페이지 이 내림차선 걸로 정리하는 거 이게 푸는 방법이 사실 많은데 자 얘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잖아. 그죠? 이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원래 이거 어떻게 풀어? 주제법? 첫 번째 단계. x에다가 예. 1 집어넣으면 여기 000 되고 여기 d 하나만 나오니까 1넣으면 여기 d 값 나오겠죠. 그럼 d 값을 구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 d 값이 나오면 얘를 와우 어떻게 돼요? 직접 해보자. 이건 이제 정석풀이. 먼저 x에다가 1 넣어. 1은 좌변 뭐 나와요? 2 나오죠? d가 2겠네. d가 2가 나왔어. 그 다음에 2를 어떻게 처리해줘야 돼? 이항시키는 거야. 그럼 이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이거 마이너스 3 되겠죠? 그럼 봐봐 1 내면은 5면 0 되지 그냥. 얘도 1면 0 되죠? 그러면 여기 안에 어떤 인수 들어있다? x 마이너스. 네, x-1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특히 다항식에서는 어떤 값을 넣었는데 0이 나와? 그러면은 그 해당하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항상 해석을 하셔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 요거 안에 x-1 들어있어요. 원래 요거 하는 거 우리 조리법 쓰죠? 근데 쌤 같은 경우는 조리법을 안 써요.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쌤이 알려줬지 이거. 자, 어떻게 가냐?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자 여기 1차가 있어요. 그럼 여기 몇 차 들어가야 돼? 2차가 돼야 정리하면 3차가 되겠죠. 그리고 최고창 계수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여기 있는 최고창과 여기 있는 최고창이 곱으로밖에 못 나와.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될 건 2차거든. 전개를 하다 보면 이렇게 2차가 하나 나오고요. 또 2차가 나올 수 있는 게 1차, 2차끼리 곱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x 제곱이 나올 거거든. 그럼 다시 얼마 더 해줘야 돼? x제곱이 더 필요하니까 여기 플러스 x를 해주면 되죠. 네, 마지막은 이 상수만 보십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뭐 들어가면 돼? 여기 들어가면 되죠. 돼요? 그럼 얘를 이렇게 찢어놨으면 이제 뭐 하는 거냐? 요 식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변을 x-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여기 날아가고 하나 남고 요거 두 개만 남고.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또 x에다 얼마를 넣으면 x에다 다시 한번 1을 넣으면은 좌변 뭐 나와요? 요것만 남으면 되니까 8은 1 넣으면 여기 0 내고 C만 남죠? C가 8이야. 자 그럼 C값도 나왔지? 그럼 C는 다시 어떻게 해? 이항. 네, 얘를 다시 이항시키는 거야.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5로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 안에 또 1 넣으면 0 되니까 또 x-또 들어있죠. 얘를 또 x-로 인수분해하면은
4x 플러스 5가 남겠지. 얘가 요 상황이니까 또다시 x 마이너스 하나씩 날리면 이거 하나 남고 이거 상수 남죠. 다시 x에다 얼마 넣으면 또 1 넣으면 저거는 9 나오고요. 1 넣으면 얘 사라지고 b만 남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로 오는 거야. 이게 기본 정수풀이에요. 오리지널 풀이. 자, 근데 요게 만약에 이게 3차라서 그렇지. 그럼 만약에 저 방식의 차수 자체가 만약에 4차, 5차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되지.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죠? 그럼 요거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거야. 이 작업을 거치지 않고도 A, B, C, D의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소리제법이요? 뭐 그러셔도 되고요. 근데 쌤은 보통 어떻게 가냐면 요거를 이것도 사실은 항등식이랑 같은 원리인데 봐봐. 지금 현재는 얘가 3차, 2차, 1차 이렇게 나와 있죠. 얘를 전개를 하게 되면 여기 지금 미지수 값을 다 모르잖아. 식이 좀 복잡하게 나오겠지. 맞아? 근데 만약에 요식과 요식을 딱 비교를 해보시고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쉬운 풀인데 저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1을 한번 대입해 볼 거야. 그러면 보면은 뭐가 돼요? x에 x 플러스 1이 들어갑니다. 자, 미지수를 모르는 쪽이 가장 간단한 형태로 나오죠. 맞아요? 그럼 얘를 전개만 하면 무조건 얘가 나오겠네. 그럼 이제부터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어차피 A는 최고차 함수죠. 무조건 할까요? 4고요. 그다음에 B 2차를 생각해봐. 2차는 어차피 얘하고 얘한테밖에 안 나오죠. 여기 2차 계속 12 여기 마이너스 4. 어차피 2차가 마이너스 3x 제곱 하나 나오니까. 그 다음에 C는 이제 1차죠. 여기 1차 계수 12 여기는 아유. 마요 거기 플러스 2니까 해야 되죠. 맞아? 그리고 D는 이제 상상이죠. 상상 여기 상상 4 빼기 3 플러스 2 빼기 3이죠. 얼마? 그럴 리가 없는데. 여기 마이너스 3이 아니었구나. 1이었구나. 얼마나 2 나오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어. 오케이? 이러면 요거 좌변에 식만 한번 정리만 해주면은 얘는 계속값이 한 번에 다 나오고. 이해돼? 그러니까 뭐 어떤 방식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보면 식을 훨씬 더 그러니까 풀이 자체를 많이 단축시킬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 x-1이 아니더라도 x-2, x-3 뭘로 나오든 간에 여기 이쪽을 다 x로 맞춰놓는 거. 그거 그대로 이쪽만 변형을 시키면 되니까. 됐어요? 이런 거의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얘니가 여기까지 한 번 더 찍어주세요.
자, 나머지 정리를 이제 보도록 합시다. 이거의 기본 폼은 유형 8번, 유형 9번, 유형 10번, 11번, 12번, 자, 15번. 엄청 많은데, 자, 폼은 똑같아요. 결국엔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야? fx라는 어떤 방식을 뭔가로 나눴을 때 뭔가 나머지를 이제 표시를 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는 자, 얘하고 얘의 관계는 항상 어때야 된다? 차수가 맞아요. 네, 차수가 무조건 하나 이상 낮아야 된다. 오케이? 이게 아까 쌤이 숫자로 비교해 준 거 있었죠? 예시 든 거.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예시 문제 몇 개만 좀 같이 볼 건데, 자, 110번 보세요. 110번. 자, fx가 자, 얘를 뭘로 나눈대요? 네, 이걸로 나눌 거거든. 여기 몫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1이라고 줬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A 값만 보면 끝 아니야? 근데 사실 보면 얘는 되게 다양한 형태로 풀 수 있거든. 가장 간단히 푸는 건 x를 얼마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이 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를 굳이 구할 거 없이 그냥 마이너스 1이면 양쪽의 값이 1로 나와야 되거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얘는 얼마가 나오죠? 9가 나오죠. 이게 9야. 자, 우리한테 물어본 건 뭐야? X가 1로 나누고. 네, 그럼 똑같아. 얘를 이번에 x-로 나눈 값이 필요해요. 이 나머지. 이번 x에다 얼마 넣는데? 1이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눈 거는 1차식으로 나눈 거는 그 x 값이 0이 그 인수가 0이 되는 x 값을 집어넣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엔 사실 뭐랑 같냐? 얘를 fx라고 놨을 때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함수 값이랑 같습니다. 개념. 오케이? 왜냐면 요거를 fx로 넣으면 우리한테 물어본 게 f1을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잖아. 되세요? 그런 식의 개념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결국 1차식으로 할 테니까 그냥 나누는 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거의 비슷한데, 그 다음에 유형 14번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147번을 일단 보겠습니다. 얘도 이제 기본 부분 똑같이 갈 건데, 자, f에 대한 방식 fx를 x-1로 나누면은, 자, 이게 나머지가 3이래요. 여기 몫을 뭔지 모르니까 그냥 q1x로 둘 거고 나머지 플러스 3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x-3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얼마래요? 5라고 했죠. 자, 그랬더니 이번에 물어본 건 뭐야? 얘를 결국에는 요 두 개의 인수로 같이 나눴을 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나머지를 물어본 건데 2차로 나눴지. 나머지는? 그렇죠. 이렇게 두 개 있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통은 뭐냐면 F1은 얼마다? 3. F3은? 그 어차피 이식이나 다 fx죠. 모양만 살짝 다른 거고. 맞아요? 잠깐만.
1 넣었을 때 요 A 플러스 B가 뭐가 돼야 되고 네 이거랑 같은 개념이 돼야 되고 3 넣었을 때는 요거는 되고 여기도 있겠죠. 오케이? 그럼 나머지가 나옵니다. 이게 가장 기본 폼이에요. 물론 이렇게 쉽게만 나올 리는 없겠죠.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학기 시작하면 고쟁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고쟁이 들어가면은 거기서는 우리가 여기 시너지에서 못 봤던 유형들이 몇 개가 이제 나올 거야.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는 그런 문제가 그래도 좀 출제가 되는 편이니까 이제 이 기본기를 좀 완벽하게 다져 놓으신 상태에서 추가되는 조금 더 어려운 유형들을 이제 그 위에다 쌓는 거예요. 근데 그걸 쌓으려면 지금 여기 정도 난이도에 있는 문제들은 되게 무난할 정도로 풀 줄 알아야 돼. 방금 이제 고쟁이 들어가면은 한 문제 한 문제 되게 고역스러울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좀 편해지고 싶으면 여기를 정말 좀 열심히 하세요. 그렇다고 고쟁이가 쉬워진다는 얘기는 아닌데 적어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백그라운드가 있어줘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건 16번으로 갈 겁니다. 이번에 3차식으로 하는 건데 애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이쪽이에요. 자, 볼게요. 158번. 자,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시면 나머지가 2x 플러스 4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래? 나머지가 빵이라고 했죠. 나누면 떨어진다고 했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0이다. 자, 그랬을 때 이번에 얘를 똑같아. 동시에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몇 차일 거다. 2차. 그렇죠. 기본적으로 2차로 갖고 가겠죠. 근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왜? 조건식 두 개. 두 개밖에 없기도 하고 또 얘가 0이 될 거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머지 정리 풀 때 그냥 이런처럼 x가 실수값으로 이렇게 주어지면 그냥 갖다 넣으면 되는데 얘처럼 넣을 수 있는 값이 없다 실수상에. 그렇다고 이거 허수 넣으면 안 돼요.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이런 애들은 도대체 조건식이 그럼 얘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 그치?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이제 항등식의 꼴로 풀 거야. 어떻게 하냐? 요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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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떻다? 같은 식이라.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보통 더 차수가 높게 나누는 식 있죠. 그러니까 얘하고 1번식과 이 3번식을 같다라고 두고 이제 풀 거야. 그래서 뭐 할 거냐? 모양을 맞춰줄 거예요. 어떻게 되냐? 나는 문제에서는 이걸로 나눴다고 했는데 나는 여기까지만 나눈 걸로 생각할 거야. 그러면 x-1 곱하기 q3x가 일단 몫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럼 몫의 자리에 있으니까. 자, 근데 2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 차야 되는데? 1차. 1차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 2차로 1차를 잡아놨잖아. 그러면은 2차를 나눴는데 나머지가 2차라는 얘기는 아직 또 나눌 수 있다. 얘를 요걸로 나누면 몫은 얼마? 같은 차수끼리 나누면 무조건 몫이 최고차계수예요. 이렇게 될 거고, 봐봐. 원래 x제곱 플러스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 나왔었어? 네, 이것만 달아주면 끝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얘하고 얘하고 이제 공통인수로 묶어버리면 여기 이제 A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돼요?
그럼 나는 이제 A만 구하면 끝나거든? A는 어디 구해? 네, X에다 1 넣으면 돼. X에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넣으면 2 플러스 6이 뭐가 나와야 돼? 네, F1은 0이잖아. A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뭐야? 요게 요 나머지랑 같은 식인 거죠. 돼요? 기본적으로 3차로 나눈 나머지는 항상 요꼴로 구합니다. 상등식을 이용해서. 됐어요? 그래서 쌤이 계속 설명을 했던 게 기본 폼. 요거에서 그러니까 몇 차로 나누든 간에 기본 폼 다 똑같이 풀었어요. 오케이? 이러면 같은 폼 하나로 나머지 정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처리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이걸 가지고 펜 60번 풀어보세요. A 옆에 뭐라 쓰는 거야? A 옆에 증괄호예요? 이건 네. 가로지. 보셨나요? 자, 이거 봅시다. 자, 일단 세식이 같은 거잖아. 단분의 문제 풀어보자고. 어차피 우리 얘를 요거랑 같은 식으로 도구를 푸는 거야. 이렇게 두고 그러면 어차피 여기 A 똑같이 들어갈 거라고. 그죠? 모양이 어차피 똑같아. 이거 했던 것처럼.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갔어야 돼? 네. 실제 나머지는 EX 플러스 1이잖아. X 플러스 1의 제곱 나온 게. 맞아? 그럼 결국엔 우리가 얘기하는 이 RX라는 거는 어차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3차 시문한 나머지를 그냥 이렇게 그냥 바로 그냥 가면 돼요. 이거 A만 보면 되잖아. 그럼 A를 구하려면 뭐만 넣으면 돼? 3만 넣으면 되죠. 그래가지고 3 넣으면 4A 플러스 7이 뭐가 나온다? 3이 나온다. 따라서 A 얼마다? 마이너스 3다. 요것만 이렇게 가지고 정리하시면 안 되네요. 됐어요? 항상 간단하게 주실 필요가 있다. 됐습니까?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이게 사실 다음 단원이 인수분해인데 이 인수분해도 사실은 똑같아요. 여기서 나온 거야 다. 인수분해조차도. 왜? 이 인수분해라는 거는 어떤 전개된 다항식을 갖다가 다항식의 고배 형태로 나타내는 게 인수분해죠. 맞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나머지가 0이 되잖아? 그럼 어떤 다항식은 두 개 다항식의 고배 형태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통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은 그냥 같은 의미가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같은 얘기니까 그거를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의 관점에서 볼 건지 아니면 이 다항식의 연산의 관점에서 볼 건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풀이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개념이 생기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유형 17번 같은 경우 이렇게 뭐 1차로 나눠 떨어지는 건 그냥 뭐 해보면 돼? 1차로 나눠 떨어지는 거는 네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왜 어차피 여기가 지금 1차 하나짜리잖아. 그럼 여기 x가 그 인수가 0이 되는 x 값만 집어넣어주면 양쪽에 좀 0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풀면 되고 이제 여기서는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지면 이제 유형 18번으로 가는 거죠. 유형 18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찍어줘. 이렇게 다 찍어주시고. 자, 165번 보시면 자, 얘가 뭘로 나눠 떨어진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진다. 곧 여기 이렇게 이걸로 끊는다는 얘기지. 해설치 풀이는 뭘까? 해설치 풀이는 네, 한 번은 어차피 여기 안에 이 두 개 인수가 들어있는 거니까 한 번에 1넣고 한 번에 2 넣어서 어차피 문자 두 개에 미수 두 개잖아. 1 넣었을 때 0되고 2 넣었을 때 0된다. 그래서 연립하는 거고.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뭐 넣을 수 있다? 인수분해. 이거 지금 뭐 들어가야 돼? x 들어가고 봐봐 2차가 없지. 2차의 개수가 0이라는 얘기거든. 2차가 마이너스 3x 제곱 나오죠? 플러스 얼마? 4. 네. 이거 전개하면 어차피 얘가 되는 거지. 그 계속 보셔도 되죠. 됐습니까? 푸는 방법이 이제 하나가 아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이렇게 2차식이 요런 꼴이 아니라 만약에 자, 요걸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으면 이런 거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늘 값이 없거든.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인수정리를 통해서 바로 넣을 수 있거든. 뭐 들어가면 돼? x하고 자, 보면 2차가 없어야 되지. 근데 2차가 나올 수 있는 게 여기 2x인데 2차는 사실 얘밖에 안 나와. 2차는 0이 되니까 어차피 0으로 들어가야 돼 그냥. 그죠? 얘를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죠.
그럼 A는 얼마? 2. 2가 되고 B는 영. 0이 됐던 거야. 오케이? 이렇게 가면 문제를 훨씬 더 간단한 형태로 볼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 쌤이 계속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1단원과 2단원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 큰 내용에서 보면 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고, 이게 다항식의 연사 인수분해 나홀령의 항등식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가 풀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되게 많아지는 거야.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음 단원 방정식에서도 어차피 비슷한 형태의 식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걔의 식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과정이 올라가서 수원이나 나중에 수투를 올라가서도 이 식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는 계산 과정에서 항상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기적으로 잘 되셔야 돼요. 고등학교 수학의 절반은 연산능력입니다. 내 그 식에 대한 정리를 얼마만큼 빠르고 간단한 형태로 할 수 있는지, 그게 돼야 시험 문제도 빨리 풀 수 있고요. 그게 돼야 잔실수가 없어져. 계산하다가 왜 식을 늘어뜨리면 늘어뜨릴수록 내가 실수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 식을 더 많이 쓰게 되니까. 이해됐죠? 좀 더 간결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여러분한테 자 비슷한 개념인데 173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셨나요? 자, 이게 봐봐. 이거 똑같아. 해설치 풀이는 뭐야? 그래. 네, 어떤 식으로? 넣을 수 있는 값이 똑같잖아. 1이 두 개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정석 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조리집법? 조리집법으로 풀고,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그럼 조리집법 몇 번 써야 돼? 2번. 근데 원래는 두 번 써가지고 푸는 거예요. 근데 얘도 똑같아.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푸는 거죠. 정비를 해서 푸는 거거든요. 그럼 어차피 여기 뭐 들어가죠? X 들어가고 어차피 2차에서 모르지. 우리 1차밖에 모르죠. 1차만 보는 거. 1차가 나왔으니 얘가 이거고. 이거 플러스 1이거든. 얼마 빠져야 돼요? 8. 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정리하는 거죠. B는 8이라는 게 바로 4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 이러면 한 줄로 끝나는 거죠. 되세요? 이제 이런 식의 방법들을 계속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거 있나요?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원래 못하던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 나한테 좀 더 유리한 방법들, 내가 시간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찾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생으로 찾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쌤이 기본적인 그런 툴들을 여러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이렇게 쓰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고 빠르게 풀 수 있는 풀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마지막에 유형 23번. 자, 이제 인수정리 활용인데, 자, 여기 이제 뒤에 바로 이제 다음에 나오게 될 방정식. 방정식에서도 여기 엄청 많이 쓸 겁니다. 이 개념이. 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 봐봐. 아까 우리가 풀 때, 문제 풀 때, fx가 x-1로 나눠 떨어진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하라고? S의 합 인수가 들어있다. 네, 인수가 들어있다. 인수가 들어있다. 어떤 값을 넣었을 때 걔가 0이 돼? 그럼 그 인수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요런 개념이죠. 생각해보면. 만약에 그럼 f0이 3이다. 요건 어떻게 해석할래? 상수항상. 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F0 마이너스 3은 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 3을 이항시키면 는 0으로 바꿀 수 있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를 g라는 함수로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요 gx라는 식이 그럼 x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 얘기는 무슨 뜻? fx-3이라는 요 식이 x라는 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케이? 그래서 fx 식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접근하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래서 나중에 fx 구하세요라고 하면 얘만 마지막에 뒤쪽으로 당기면 돼. 됩니까? 그 원리가 186번 보세요.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식 fx라고 줬고요. f-1, f1, f2 전부 다 3이죠. 오케이?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을 만들 수 있다? 마이너스 느나 1을 느나 1을 느나 다 3으로 나왔죠. 그러면 fx 빼기 3은 0을 만들어주는 이 x 값이 마이너스 1하고 2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식에다 x에다 어떤 것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그 x 값을 뭐라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방정식의 해예요. 넣었을 때 등식을 성립하게 만드는 이 x 값 찾는 게 방정식의 해인데 그러면 마이너스를 우리는 2 넣었을 때가 해잖아. 맞아요? 그게 같은 의미가 뭐다? 얘가 x 플러스 1과 x-1과 x-2라는 세 개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럼 나중에 fx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것만 이쪽으로 당겨주시면 이게 fx. 돼요? 이렇게 같은 상수값을 가진 애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문제에서 최고차항에서도 1이라고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게 190번입니다. 얘도 3차 당시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다음 조건이요. 이렇게 되고 조건은 당시 fx를 이걸로 넣었을 때 나머지가 요거다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접근하나요? 얘하고 얘가 같다. 이게 뭘로 같을지는 모르죠. 이거 그냥 K라고 쓸게.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해보자. 우리 186번 이런 것처럼. 그럼 F1은 1 플러스 K죠. F2는 2 플러스 K고요. F3은 3 플러스 K인데 어떤 문제가 생겨? 앞에 있는 문제랑 묶어달라. 최고점 그것도 모르고 또 얘는 x 값은 다 달랐어도 뭐는 같았어? 나오는 요 함수 값은 같았거든. 그래서 이 상수값 넘겨가지고 푼 거잖아. 근데 얘는 어때? 안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fx는 x 플러스 b. 그렇지. 여기가 x가 들어가면 여기 똑같이 바뀌는 걸 똑같이 x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0을 만족시키는 x가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얘기죠. 돼요? 이렇게 해석이 됐으면 이거는 초점에서 모르니까 a라고 두고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아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 몇 개? 2개. 2개죠. 나식에서 식 몇 개 만들 수 있어? 2개 만들 수 있죠. 한 번에 0 내면 F0은 얼마다?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F-1이 얼마다? 요거 2개 되면 K제곱 A값이 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오고요. 뒤에 아마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것도 나와요. F1은 1, F2는 2분의 1, F3은 3분의 1 이런 식으로 될 때도 있어.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가죠? 네.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됐어. 됩니까? 그래서 이제 넘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x가 1, 2, 3 있는 거지. 그럼 얘가 또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가지고 있다. 그럼 얘는 보통 fx를 만들어야 되니까 분모 x가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양변에 x를 곱해서 들어가는 거지. 이해돼요? 그런 형태의 문제도 아마 뒤쪽에 나올 거예요.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되게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라서. 됐습니까? 기본 폼이 이런 거예요. 뭐 대단히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할만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 2단까지 해오시고 곱셈 공식이 좀 잘 돼 있으면 사실 3단원은 금방 갈 거거든. 3단원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곱셈 공식만 정확하게 들어있으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간단하게 설명을 지나갈 거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인수분해에다가 복소수까지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이 들어가면은 2차 방정식은 아마 2차 방정식 첫 시간 2차 방정식 들어간 첫 시간의 숙제가 아마 74부터 아마 114가 될 거예요. 여기 2차 방정식 한 번에 다 설명할 겁니다. 진짜 저는 열심히 풀어보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이렇게 다 찍었나요?
다은이 그때 쌤이 번호 알려줬나? 네, 그거 쌤 전화하니까 쌤이 가끔 개별적으로도 통화할 때가 있거든. 차단을 하지 마시고 저장을 해야 되고. 우리 다음 톡방에 다 들어와 있죠? 하시고 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저희 그 주거 숙제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 원장 선생님 그때 주거 숙제 어? 해야 으악!